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84번째 편제격입니다. 오늘 편제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격입니다. 편제격은 월지의 장간의 전기 편제가 투출하였을 때, 항상 그렇지만은, 내격에서는 장간의 전기가, 지장간의 월지 전기가 여기 중기 전기 중에 전기가 투출하였을 때 그 격을 잡는다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편제격도 월지에 편제가 투출하였을 때가 첫 번째 되겠죠. 사준에 편제가 많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성격, 신강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에 뿌리가 있을 때, 혼잡되지 않았었을 때, 편인이 있을 때, 이제 편제격은 정제격과 크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차이는 편인과 편제가 어울릴 때 편제격도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편제는 관과 어울리면 좋지 않느냐? 아까 정제가 정관과 어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편제는 편관과 어울리면 안 되느냐? 큰일 납니다. 재앙이 백단입니다. 그래서 편제는 오로지 편인으로 다스려주는 게 좋고요. 이러저러한 어떤 식신, 신강, 뿌리가 있거나 이런 말들이 어울리는 게 좋습니다. 편제가 파격일 때, 신약할 때, 항상 재다신약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오죠. 재다신약은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 배우자, 때로는 나의 건강, 때로는 어떤 아버지, 이런 거와 같은 어떤 문제가 꼭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학업까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격은 비경겁제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재가 있었을 때 비경겁제 작용은 재를 분명히 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 편제 특징도 생길 거고요. 정제, 편제가 혼잡돼도 안 좋고, 신약하고, 정제가 왕한데 칠살이 투출될 때, 칠살은 이럴 때 편관의 작용을 말을 합니다. 칠살이 투출될 때 작용을 말을 하고요. 재성이 충, 형이 될 때, 충형 때는 여기다 공만까지 덧붙이게 되면은 이거 어떤 파격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제격의 성격입니다. 이제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성격이 이룰 성자가 아니고 성품 성자입니다. 편제격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이런 걸 말을 하겠죠. 편제격은 매사에 요령이 있고 기교가 뛰어나며 화술도 좋아서 교묘한 수단을 잘 부리며 사교성도 좋아 인기가 있으며 문제 해결도 잘하는 사람이다. 중화가 되면 처세가 뛰어나고 활동적이며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분주한 것이 정제와의 차이다. 정제는 음양에 좋아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 곳에 앉아서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편제는 아주 하늘에 떠다니는 중인의 재물입니다. 부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으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무르지 못하고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편제는 담소를 좋아하고, 담소라고 썼습니다만 이야기도 하고 수다 떨고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유흥, 오락의 기질이 있어서 즐기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으며 풍부한 화제와 화술이 좋아서 인기가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한테 인기가 있고요. 때로는 분위기도 잘 맞추고 때로는 유흥도 좋아하기 때문에 잘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재에 대한 응용력이 뛰어나며 집착하지도 않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며 은근히 공치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돈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항상 돈은 누구든지 내가 기회만 잡으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알뜰하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내가 뭘 하게 되면 다 벌 수 있다, 자신만만함까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않고 경시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분에 따라서 퍽퍽 질러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쓰고 놀고 유흥에도 질러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자기가 칭찬하고 자기가 대우를 받고 축해 세우는 듯한 분위기의 장소에서는 기부도 팍팍 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편제격의 성격입니다. 돈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편법적인 수단을 보이기도 하고 돈을 쓸 때는 화끈하게 쓰며 쓸데없는 해픈 경향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조금 뭐 기분이 좋다라든가 자기를 확 부추겨가지고 자기가 기분이 업되게 하게 되면은 확 질러대는 그런 기질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복은 있지만 의외의 금전 출합이 많아. 이제 돈이 들락날락 거린다는 의미입니다. 운의 흐름에 따라 기복이 크며 여복 또한 많으니 조심하여야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복이 많다는 의미는 남자가 편제격이 될 때는 여자의 복이 많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게 일단은 항상 과유불급이란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왕하면 재물은 풍부할지 모르나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서도 주위로부터 시기나 질투 등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으니 평소에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하고 뭐 때로는 이제 왜냐 그러면 생색도 낸다라고 표현을 해놨지요. 그래서 잘난 체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 냈는데 뭐 때로는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기부하고 꼭 사진 찍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남한테 생색도 내야 되고 뭐 없는 것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생색 낸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럴 때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손가락질, 뭐 시기, 질투 이런 맛도 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편제격은 사업을 할 때 서로가 기분 좋게 할인도 잘해주며 아까 했듯이 기분이 좋으면은 상대 잘 맞춰주기 때문에 손님의 분위기도 잘 맞춰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의중을 살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정말 거짓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뭐 대표적으로 옷 사러 가면은 그런 말들 제일 많이 듣지요. 옷 딱이야. 정말 뭐 언니한테 뭐 선생님 뭐 제일 잘 어울리는 손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에서부터 그런 말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걸 뭐 누구나 다 거짓말인지는 알고 있지만은 뭐 기분이 업되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말들이 여기 그런 어떤 성향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제가 천간이면 이성을 좋아하고 여인을 사랑하며 또 인연이 끊이지 않고 편제 재물은 떠다니는 재물이라 고향을 떠나 타향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편제 재물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들이는 재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재를 벌어들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의미에서 고향을 떠나서 안정적이기보다는 왔다 갔다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벌어들이는 재물이다 보니 고향을 떠나 타향해서 성공합니다. 이런 말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제격의 구성입니다. 이제 편제격은 약해지기 쉬워 일간에 뿌리가 있어야 하나 비겁이 많으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겁의 역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일간의 뿌리는 신강신약을 따졌을 때 일간의 뿌리는 인성 아니면 비견겁제입니다. 근데 비견겁제는 뭐 재와의 재극인의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비겁보다는 재를 분탈하는 작용이 덜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겁의 작용을 꼭 살펴야 됩니다. 정제든 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 정제든 편제든 모두 다 이 비겁의 역할을 꼭 살펴야 재를 유지관리 잘 하느냐, 내가 벌어서 내가 축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벌어서 뜬구름처럼 날리느냐, 아니면 내가 벌어 놓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쓰느냐, 이런 것들도 이 비겁의 작용에 따라서 내 재의 역할 사용처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일성의 편제격에 정관 정인이 없으면은 백면서생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재성이 명주에 겹쳐 태과한데 식상이 있어 재성을 생해주면 각종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재성이 명주에 걸쳐 태과한데 식상이 있어 재성을 생해주면 각종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 제약, 관약, 식상이 있고 인성도 있으면 인격은 좋으나 재성이 뜻이 크고 재를 구하려는 욕심은 많으나 속으로는 텅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았을 때 신약할 때 제약, 관약, 뭐 식상이 있고 인성이 이럴 때 그래서 돈에 대한 뜻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변의 여건들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텅 빈 어떤 속빈 강정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비겁의 극제가 심하거나 형, 중이 되면 실속이 없는 명이 되고 배우자를 상하게 하며 명예를 잃게 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편제격인데 비겁의
극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비겁이 많아져 버리면, 편제가 많아져 버리면은 편제격의 비겁이 편제를 제어하는 기질이 없으면은 편제는 유용하고 오락하고 노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적당히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 편제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따지면은 뭐 실수 너무나 질러대기 때문에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상하게 한다.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말이 너무나 유흥이라든가 오락 등에 빠지다가 보니까 부끄러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제가 합의되어 희신 역할을 하면은 자수성가하고 부귀의 명이 될 수 있으나 편제와 비겁이 나란히 있으면은 아버지와 뜻이 맞지 않고 일찍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항상 비겁은 제를 극하기 때문에 편제는 아버지의 배우자를 애인을 말하기도 하고 배우자 역할을 하는 애인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때로는 애인 같은 배우자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편제는 아버지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있었을 때 아버지와 뜻이 맞지 않고 일찍 떨어져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편제에 함지살마저 있으면은 풍류인이 되어 이성의 난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함지살 같은 것도 잘 살펴보라고 했었죠. 띠를 가지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제격의 명함으로 돈이 합의되면은 명함이라고 하는 말은 정간에 있거나 지장간의 합의입니다. 합의되면 본인이 부정하거나 처첩이 부정하여 불길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제다신약이 되면은 미움받고 배신당하며 노년의 이별, 자식덕이 없고 고독하다. 이제 제가 제격에서 정제격이든 편제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격에서 제다신약의 만큼 흉한 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더라도 신약하다는 의미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갈 만큼의 돈이 있어야지 너무나 많은 돈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주머니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주머니에다가 배우자도 자식도 건강도 아버지도 이런 것들 넣어갖고 가야 내 삶인데 돈만 넣어가려다 보면은 돈만 많이 집어넣다가 보면은 자식, 배우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다신약의 의미가 제격에서는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격에서 신약하다는 의미는 조금 여러 가지 어떤 좋고 나쁨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다신약 같은 경우는 나쁜 의미가 좀 더 크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제가 합의되면 발복이 빠르고 여기서 합의라고 하는 의미는 대부분 일간의 합과를 말하는 겁니다. 일간과 합의될 때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상업에 재능이 있거나 삼각관계가 있지만 지지 편제는 발복이 더디고 축적을 잘하며 무관성의 편제격은 발달하기 어렵다. 시상의 편제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좋지만은 신왕하다면은 사주 전체가 편제가 되어도 괜찮으며 그래서 신왕제왕입니다. 신왕하다면은 사주 전체가 편제가 되어도 신왕제왕의 격이죠. 그래서 파극되지 않는다면 대부의 명이다. 그래서 사주도 신왕신강하고 그 다음에 제까지 왕성하다 그러면은 거부의 명이 되겠지요. 일약 어떤 정제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벌어서 거부의 명이 될 것이고 편제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벌어서 거부의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왕 제왕의 의미고요. 시상의 편제가 있다. 시의 편제가 있다는 의미겠죠. 시상 편제는 시간에 일이 있는 것으로 작용이 묘하다. 이런 시청 간에 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시상 편제입니다. 이럴 때 이제 작용이 묘하다. 묘하다는 의미는 좋고 나쁨의 뜻이 너무나 크게 있고 아주 기복도 심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연월의 충파를 기피하고 일간의 약함을 꺼린다. 쟤는 항상 사주가 신강해야 그 작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겁재운을 만나면 재산이 파산되고 처를 상하게 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겁의 극재운. 시상편제는 시상평관과 같이 신앙제왕하며 성격이면은 길명이 된다. 항상 사주가 잘 구성이 될 때는 좋은 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약하면은 제다신약인데 제가 화를 부릅니다. 비겁으로 재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격에서 신약할 때는 인수도 좋긴 합니다만은 비겁으로 우선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수가 재에 의하여 비상된다면 인수는 쓰지 못한다. 또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럴 때 이제 신약할 때는 이런 인수가 재에 의해서 재극인이 되면서 인수가 작용을 그렇게 뚜렷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겁이 쓰는 것이 더더욱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6합, 3합이 되고서 신강하면 영웅오골의 팔자다. 영웅오골은 3처, 4첩을 거느리죠. 이런 의미의 뜻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영웅오골의 멸이 그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도 됩니다. 제가 왕한데 조토, 냉수, 그 다음에 습토. 제가 왕하다는 말은 조토란 말은 건조하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냉수라면 차갑다는 말이고요. 습토란 말은 축축하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진토 같은 게 축축하죠. 등이 있다면 돈은 주지만 귀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왕할 때 관이 또 분명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강하고 신왕제왕하다는 의미는 관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말을 하지요. 그럴 때는 관에 대한 어떤 부귀는 없다. 재에 대한 부귀는 있을 수 있어도 관을 가지고 부귀를 얻기는 어렵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데는 꼭 요즘에는 재가 많으면은 또 관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관은 어떤 차곡차곡 올라가는 정관의 느낌보다는 한 방에 올라가는 평관의 느낌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술충미월은 고장으로 충이 있어야 괴고되어야 한다. 이제 진술충미월은 고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재고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을은 진, 병정은 추, 그 다음에 무기는 진, 그 다음에 경신은 미, 그 다음에 임계는 수리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고인데 충이 되어야 그걸 개소해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편제가 식상을 동반하면 아랫사람을 잘 만나고 성공하고 돈을 쓸수록 들어온다. 식상이 특히 식신상관이 편제를 생하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주 쉽게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능력도 있긴 합니다만은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 따지면 아랫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게 아랫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편제격에 식상이 용신으로 쓰인다든가 이럴 경우 특히 이런 작용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실제 사주지요. 을축월, 기축일, 을해일, 이모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을축일에 태어난 사람이고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0이나 40대 후반, 이렇죠. 85년생 정도가, 을축생이 85년에 80, 81, 82, 83, 84, 85, 85년생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면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여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었는데,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기를 잘 타지 못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날 때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틀을 따지면은 아주 겨울의 기세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지요. 천간에 좋은 거는 을목은 병화와 간목이 있으면 좋고 때로는 경금이 있어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강정을 따지면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되다 보니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강하려고 하면은 수와 목의 운을 찾아야겠죠. 그러다 보니 수목운을 찾다 보니 그 다음에 때로는 쭉 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의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좋았다 나빴다 매우 기복을 많이 타고 있는 사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공망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을해 같은 경우는 을해 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면은 신유가 공망입니다. 이 사주는 공망이 신유인데 사주에 신유 공망은 없죠. 공망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재 같은 경우는 사유축띠는 해자축년이 공망 삼재입니다. 이 사람의 해자축은 수가 되니 그렇게 삼재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천을기인이 같은 경우 을목은 자와 신이 천을기인입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고, 재고나 관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관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고의 역할은 뭐 충할 때가 그 작용에 열어서 쓴다라고 하겠죠. 근데 뭐 충의 작용은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뭐 이때 충이 아직 58세까지는 미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고니까 직업을 돈 버는 직업을 가지겠다. 그렇게 따지면 뭘까요?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이 좀 더 우선이겠지요. 그렇게 설명드리겠고, 뭐 때로는 양인, 을목은 진이 양인이겠죠. 양인은 없고, 귀문관살, 뭐 이거는 추구 같은 거 귀문관살의 역할을 하겠죠. 원진의 작용에서부터 이거는 을해는 또 이렇게 효신살입니다. 그래서 수생목하지요. 그래서 효신살은 부부 인연이 별로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유럽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천라지망, 남자 같은 경우는 수레가 전문인데 이 사람은 해라고 하는 천라지망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려움도 한번 겪었을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술과 해가 왔었을 때 어려움을 한번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탕화살 같은 경우는 오와 축이죠. 인호축 같은 경우는 탕화살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럼 오와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인이 올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뭐 인은 저기 뒤에 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오와 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서 건강도 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당화까지 가지고 있다가 보니 건강이 좋기는 어려운 사주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도 건강이 매우 안 좋고 뭐 이렇게 몸에 또 칼도 한번 댔다라고 했었더라고요. 기억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상문조객 같은 경우는 축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묘가 상문, 해가 조객인데 해라고 하는 것은 조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묘라고 하는 상문이 올 때를 한번 찾다가 보면은 묘는 또 한참 지나야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크게 상문조객을 영향을 받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고만이라든가 현침 뭐 이런 것들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을목이 오화의 이제 문창학당의 기질입니다. 문창학당의 기질이다 보니 이게 이제 정인의 기질과 어울리다 보니 뭐 머리는 좋겠고 공부의 영향은 받았겠고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몇 년 전이었었죠. 어떤 실제로 외국에서 왔었을 때 제가 뭐 저기 호텔에 가서 뭐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은 외국에서 오면서 뭐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듣고 뭐 누구 소개로 그때 가이드와 같이 왔었습니다. 제가 뭐 프랑스 말을 알지도 못하니까 뭐 이래서 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사주를 보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뭐 받아들이는 의미,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혼이라고 하는 의미를 크게 의미를 안 두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이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뭐 의미를 안 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보다는 좀 더 뭐 자유스럽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걸 흉하게라고 바라보고 뭐 나쁘다라고 바라보는데, 이 사람은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해가면서 뭐 그게 크게 뭐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특히 프랑스 사람, 글쎄 뭐 프랑스 사람만 그러진 않겠죠. 아마 그런 의미에 따지다가 보니 배우자하고 이혼한 것 자체를 아주 재밌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겁게 웃어가면서 그래 뭐 속된 말로 쿨하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만큼 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래서 이제 운을 바라볼 때는 건강에 신경 쓰십시오라고 제일 먼저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돈은 뭐 있다가 없다가 재다신약의 의미가 특징에 뚜렷하게 들어가지요. 재가 많은데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다신약의 의미가 들어가니 돈, 건강, 배우자, 들은 아버지 이런 거와 인연을 뚜렷하게 따져봤었을 때는 그 의미는 분명히 있더라. 그래서 그 작용도 실제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를 하면서 뭐 저녁도 안 그러고 맛있게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두려워하면서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격의 직업입니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판단력이 빨라서 남보다 앞서가는데, 편제는 재를 이용하고 응용하는 분야인 부동산, 증권, 무역, 금융 등에 어울립니다. 남의 돈을 잘 운용하며 이득도 챙기는 사업가 체질입니다. 남의 돈을 잘 운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편제격이 뭐 내가 뭘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대출이라든가 뭐 남한테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걸 잘 받아서 내 돈만 가지고 뭘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돈도 잘 운영을 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편제격은 활동적이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판매, 영업, 통신, 교통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활동적인 일이 어울립니다 라고 하는 말들도 편재의 특징입니다. 편재와 관성이 적당하면 금융계통, 의학업, 정치, 세무관리 등 여러 방면의 소질을 발휘하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편재격이 관과 어울릴 때는 이제 항상 제격은 관과 어울리게 되면은 좋은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은 금융계통의 직업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그런 분야의 일을 하는 것들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격이 좋지 못한 사람도 마약, 절도, 사기, 매춘, 도박 등으로 떼돈을 벌려고 합니다. 항상 뭐 탁하게 돼 있거나 이제 정제격도 항상 이제 형벌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까이 있고요. 편제격도 누구나 다 범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깝게 있게 됩니다. 근데 편제격의 의미는 정제격의 의미는 범법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깝게 있더라도 그걸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내가 직접 법의 의미를 맞닥뜨린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덜 받게 된다는 뜻인데 편제격은 법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크게 뭐 법에 대한 어떤 범법 뭐 때로는 거기다 좀 더 붙이면 뭐 법원 가고 감옥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대신에 그만한 대가만 주어지면은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마약, 절도, 사기, 매춘, 도박 이렇게 해서 떼돈까지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떼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격은 수단도 좋고 눈치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겁이 많은데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업에 어려우니 봉급 생활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 잘 다스리지 못한 어렵다. 비겁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 일의 성패에 부침이 많으며 재물을 취한다 해도 가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항상 재물의 쓰임이 많은데도 가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 문제도 꼭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항상 비겁의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은 일의 성패에 부침이 많으며 재물을 취한다 해도 가정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문제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재와 비겁의 문제는 그 힘의 강약, 누가 센가 누가 약한가, 얼마나 조화로운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비겁과 재, 뭐 정제든 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재 조화로움을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제격의 직업, 정제격보다는 편제는 직업이 좀 많죠. 그 의미는 정제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 여러 가지 편법적인 수단이라든가 뭐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변화를 가지는 직업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편제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제격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맞닥뜨리고 잘 피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쓰면 사업적 수완이나 자기 표현 능력이 뛰어나 경제계통의 두각을 나타내게 되나 지나친 과시나 욕심으로 성패에 부침이 따릅니다. 재 쓰임이 중요하게 되면은 소유욕이 강하여 많은 것을 취하려는 성향이 드러나고 재물을 취하는데 능력도 발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의 재 쓰임이 좋을 때는 항상 재가 크게 많이 가지려고 더더욱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의미겠죠. 관성의 쓰임이 중요하면 사업보다는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으며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인성이 중요하게 되면 직장생활이 어울리며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 제극인의 작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것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능력에 발휘하는 것보다는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파트의 일이 맞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거래처 관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의미의 뜻이 대리점 관리 뭐 이런 영업부서 관리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편제가 충, 형, 공망이 되면 소상공인의 명이다. 그래서 편제격인데 충형 공망이 된다는 의미는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장애가 있다는 말이고요. 장애가 있다는 의미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자꾸 누가 나를 못 가게 막거나 주변에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판을 벌리지 말라는 의미가 제일 크겠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제격의 비겁이 많으면은 외파는 노동자 봉급 생활이 좋다. 편제격인데 제가
비겁이 너무 극해버리다 보면은 편제 쓰임이 약해지고요. 그거 벌어들이는 어떤 돈들의 액수가 남이 다 써버립니다. 비겁은 나와 힘이 같은 사람이다 보니 내 주변에서 내가 벌어들인 돈에 다 써버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실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뭐 한직이라도 이런 직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편제가 편관을 생부하면 노동자, 기술자, 직업을 가지면 재앙이 면해갑니다. 노동자, 기술자, 직업을 가지면 재앙이 면해간다. 편제격의 식신을 만나면 상업가로 대흥할 때가 있다. 편제격이 식신과 어울리고 신강하게 되면은 신앙 제왕이고 식신의 뿌리까지 두고 있는 편제격은 분명히 재물을 벌어들입니다. 운에서까지 받쳐준다라고 말하면은 그 이상 뭐 더 좋은 게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봤던 식상격에서부터 정제 편제격까지 봤는데 모두 각 그릇의 장단점에 격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좋은 격이라도 이루어져 있거나 분명한 격이라도 이루어져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격이라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 격이 좋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일을 하더라도 대체로 자기가 격에 속해 있는 분야에서는 성취를 거두게 되고요. 또 내가 속해 있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그래도 좋게 이루어 있는 격들은 그래도 성취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도 잘 잡아야 되고 그 격이 잘 유지되어 있는지 안 유지되어 있는지도 판단해야 되고 거기다 좀 덧붙이면 용신까지 있느냐 이런 의미까지 찾게 되면은 좀 더 사주를 바라볼 때는 쉽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또 있네요, 참. 목이 재라면 자주 옮기는 게 죽고요. 화가 재라면 흩어져 버리고 토가 재라면 토기에 조토되지 말아야 하며 금이 재라면 현금이고 튼튼한 재물이죠. 수가 재라면 썩기 때문에 굴려야 한다.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이제 재물이라고 하는 글씨가 목이 될 수도 있죠. 화가 될 수도 있고 토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재일 때 자주 옮기면 죽는다는 의미는 돈의 변화를 자꾸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으로 한 곳에 투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화가 재라면 흩어짐으로 현금 보유는 안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안정적으로 그나마 쉽게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 화는 막 온데만데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하는 말이고요. 토가 재라면 조토가 되지 말아야 하므로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럴 때 이제 좀 물리 보이는 그런 토들도 좋겠지요. 금이 재라면 현금이고 튼튼한 재물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금괴라든가 이런 걸 가져도 되고요. 때로는 돈놀이를 좀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수가 재라면 묵혀놓기 때문에 굴려야 한다. 현금 장사가 제격이다. 이런 말은 뭘까요? 돈으로 인해서 자꾸 활동을 해야 되니까 투자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장사 같은 것도 괜찮고 때로는 자꾸 움직이고 금융계통에 이런 어떤 일을 하면서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능력이 되면은 해도 됩니다. 자꾸 굴려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뒤에 가면은 글자 의미가 어떤 의미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기회가 되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제와 편제격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또 제격에 대해서 역할을 했는데 좋게 여러분한테 잘 이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